네, 이어서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TV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8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542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모레가 인권주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빈첸시오 씨의 사연이 실렸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8일은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제38회 인권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인권주일을 맞아서 가톨릭 평화신문이 화성 8차 살인범으로 몰린 윤 빈첸시오 씨를 만났습니다. 1988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윤 빈첸시오 씨는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윤 씨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채 철저히 혼자였던 윤 씨는 2009년 8월 20년 만에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출소 후 청주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게 된 교화복지회 뷰티풀 라이프 나호견 엘리사벳 이사장을 찾아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윤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2006년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은 윤 빈첸시오 씨는 한 주도 미사를 거르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억울한 옥살이가 없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면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백이현 주교의 인권주일 담화가 실렸군요. 근데 이 얘기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으니 바로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죠. 인권주의를 맞아서 준비한 기획 기사도 있군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10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네. 제목은 아프면 냉가슴을 앓는 불법 체류자들 가냘픈 손 잡아줘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취재 기자가 필리핀과 네팔 등에서 온 이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요즘은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주민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러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특히 그림의 떡인 것이 바로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등 의료 보장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아서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펼치는 춘천교구 예리코 클리닉의 이야기가 실렸군요. 네, 춘천교구 예리코 클리닉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네. 한 달 평균 10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병원 이름인 예리코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의 일화에 등장하는 도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인데요. 당시에는 춘천교구 가산성당 마당에 천막을 치고 진료를 받는데 올해 8월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고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네. 치과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수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매월 첫째와 셋째 주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리코 클리닉 담당 오세호 신부는 환자의 국적과 종교, 비자 유무를 떠나서 치료한다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교회가 추진 중인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내년부터 사료 등록 시스템 체계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사료 목록화 사업 전국 관계자 연석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진행된 사업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내년도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사료 목록화 사업은 한국교회가 설립된 1784년부터 교계 제도를 갖춘 1962년까지의 방대한 교회 자료를 망라해서 시스템 안에 목록화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201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 교구와 교회사 연구소, 수도회 등은 지난 3년 동안 문서와 유물, 사진 등 총 4만 2천여 건에 달하는 사료를 조사해서 목록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2,300여 건은 이미 디지털화해서 사료 등록 시스템에 게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총 13개 교구와 3개 수도회가 참여해서 사료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산교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산교구가 대림 일주일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전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 새 교구청 건립을 위한 기도 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교구장 100위원 주교는 지난 1일 새 교구청 건립을 위한 교구장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배 주교는 담화에서 미사 후 교구청 이전을 위한 기도문을 바쳐줄 것을 교구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배 주교는 전임 안명옥 주교께서 교구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관을 건립을 하고 이어 교구청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마련했다면서 모두가 새 교구청이 마련되는 날까지 하느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마산교구는 지난해 교구청 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오는 2021년 새 청사를 완공해서 축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주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교구민의 희생과 봉헌을 요청하게 돼서 몹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운동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어 3월 1일 사순 제1주일부터는 교구민들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봉헌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봉헌합니다. 다만 모금 과정에서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그 방식은 지양한다는 것이 마산교구의 입장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 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가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군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가 46년간의 무위탁 어르신들을 돌봐온 사도직을 인정받아서 제31회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아산상 사회봉사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상패와 함께 1억 원의 상금도 수여됩니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는 1971년 청주교구 성심고아원을 성심양로원으로 바꾸면서 운영을 맡기 시작해서 국내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어 1973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평화의 모후와 잔주왕의 집, 성요셉동산, 예수마음의 집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무위탁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과 임종을 책임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 4개의 시설 모두는 정부 지원이나 수익 사업 없이 운영을 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수녀들이 2인 1조로 가게나 아파트, 성당 등을 돌면서 탁발로 필요한 금품을 모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한국분원장 이상옥 수녀는 수상 소감을 통해서 소중한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다면서도 오늘의 이 기쁨을 어르신 후원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